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5년 2월 8일이고 토요일입니다. 자, 오늘 어제 오늘 뭐 쭉 나온 것 같아요. 외신에서 보도되고 국내 언론에서 보도가 됐는데 트럼프와 푸틴이 2월 달이나 3월 달에 만날 것 같다. 자, 며칠 전에 우크라이나전 관련해서 트럼프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죠. 아주 획기적인 일이 발생할 것 같다. 자, 그 하루나 이틀 있다가 이런 보도가 잇따라 나온 거예요. 되게 진전이 빠르다라는 겁니다. 하루 이틀 전하고 분위기가 달라요. 그때는 트럼프 획기적인 일이 있을 것이다. 대박 날 것이다. 어제 오늘에는 러시아 쪽에서 곧 만난다. 만나는 건 100%다. 진전이 크게 있다는 그런 이야기고, 제가 세상 돌아보기 채널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에는 북한권이 같이 연계가 돼 있다. 북한 비핵화 부분이죠. 즉 미국과 북한의 딜이 거기 끼어 있다. 그냥 쿠르스크에 파병 중이고 푸틴은 그것을 기회로 잘 활용하고 있고, 바이든이 벌린 푸틴의 러시아 내 진공, 쿠르스크는 러시아 땅이니까 그걸 푸틴이 최대한 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크라이나군을 바로 밀어내지 않고. 자, 그럼으로써 큰 판을 하자. 러시아, 북한 각계격파하지 말고. 자, 그래서 큰 그림 속으로 미국이 끌려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왜? 미국한테 엄청나게 이익이 되는 일이 많으니까. 관세 여기서 삥 뜯고, 그린란드 삥 뜯고, 파나마 운하 삥 뜯고 이래가지고서는 전혀 그들의 체계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 더 먹어가지고는 코끼리 비스켓이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 큰 건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다. 상당히 이제 전격적으로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다. 근데 저는 푸틴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은 한꺼번에 해야 돼요. 자,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계사적 변혁기로 들어가고 있다. 자, 푸틴이 이제 북한 것도 반드시 포함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 이제 윤석열은 재판도 진행되고 이렇게 되면은 최소한 한 재판이 지금 아마 8월 달, 7, 8월 달, 탄핵 결과는 이달 말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벌써 2월 달이니까. 그래 되면은 우리는 대통령이 현재 무력화된 상태에서 트럼프와 푸틴이 한반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게 대단히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 일의 진전은 빨리 치달을 거예요. 5, 6월까지 뭔가를 큰 걸 발생시키려고 하잖아요. 미국은 그 타임라인 제가 쭉 말씀드렸죠. 5, 6월까지 그레이트 아메리카 페어를 하려고 해요. 내년 250주년 독립기념을 맞아서 1년 전부터 분위기 잡는 일을 하겠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 재료가 필요한 거죠. 예, 헛바람만 넣을 건 아니니까. 그게 이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지금. 뭐냐면은, 북한만, 미국하고 종전선언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남한하고 연결이 돼서 소통이 돼야 되고, 러시아랑 연결이 돼야 돼요. 남한도 비핵화 유지하고 있고, 북한마저 비핵화가 되면서 한반도가 마지막 분단 국가가 없어진다. 이런 빵빠레가 엄청나게 불러일으켜져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타이밍에 봐서는 미국 쪽에서 우리한테 뭔가 이야기를 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어제, 오늘, 그제, 이때. 그러면서 한국 내에서 지금 다양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상관이 있는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 역사상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일이다. 고조선 이래로 최고의 활한기로 갈 수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기회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준비는 많이 돼 있다고 봅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예, 대도약에 지금 기회를 맞고 있다. 자,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내란을 벌인 것도 이런 분위기를 인지했기 때문에 무리해서 벌인 거거든요. 예, 재발등 찍은 거죠. 결국은 이 분위기에서 초래된 거예요. 결국은 아웃된 거잖아요, 지금. 네. 보겠습니다.
자, 이건 KFN, 이거는 국방홍보원에서 나온 기사인데 가장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제가 처음 본 것이기도 하고 다른 언론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구체적이에요. 저는 상당히 의외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은 군인들이 주로 부른 거거든요. 예전에 이름은 작년, 재작년까지 이름은 국방뉴스였어요. 군인들이 이렇게 왜 앵커로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군이나 남자 군인이 정복 입고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의미하는 바가 커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한 신호라고 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이제 러시아발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보도했어요. 구체적이에요. MBC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도 안 했어요. 거기에 국회의원인 러시아의 슬루츠키 위원장이 소통 가능성 100%다 적고 바로 만난다는 거예요. 회담 시기 2, 3일 언급. 곧 열릴 것. 한 달 안 남았잖아요. 그렇지. 우리 2월 8일이니까. 한두 달 내에. 그죠? 3월 말까지 치면 두 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네. 우리는 대통령 탄핵하는 그 시점이잖아요. 탄핵이 인용되느냐 마느냐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만은 자 그런 거가 참 이게 아이러니가 참 커요. 이게 과연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안 하고 자중해서 지금도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더라면은 어떻게 됐을까 지금? 그게 지금 푸틴과 트럼프의 대화에 유리했을까 불리했을까?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곧 열릴 것이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우크라이나와 중동 등 문제 건설적 결과를 기대해. 여기 북한 이야기는 절대 안 나오죠. 여기 북한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야기가 안 나온다. 저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내용도 있어요. 요것도 이거 KFN에서 나온 건데 우크라이나 위기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이 계획을 밝혀야 된다. 저 분위기는 좋다. 양국이 지금 뭐 실무 차원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뭔가 미국에 러시아가 제안을 했고 미국이 받아야 될 차례인데 미국이 좀 머뭇거리는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밑에 이야기 나오죠. 크렘린궁 양국 간 접촉 진행 중 최근에 강화돼 치닫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월이나 3월에 만난다. 자 마지막 몇 가지를 트럼프가 결정해 줘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타스통신에 이 오늘자 보도입니다. 바로 이게 났어요. 다음 주에 미국에서 젤렌스키 만날 계획이라고. 미국을 불러들여서. 자, 첫 정상회담이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네타냐후였습니다. 두 번째 지금 일본의 이시바가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부 다 불러요 이렇게. 세 번째가 젤렌스키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자, 계산이 맞는 거예요. 젤렌스키하고 마지막 통보를 하거나 마지막 협상을 하려고 할 거예요. 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디토류권으로 미국이 투자한 4,500조 원의 돈에 대한 대가를 받아내겠다. 여기 일론 머스크가 관여되어 있다. 이 비즈니스하고 상관이 다 있는 거거든요. 예, 발 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에서 러시아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봅니다. 히토류 이야기를. 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젤렌스키가 반겼다는 말씀도 제가 드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푸틴이 지금 요구하는 것을 트럼프가 받아줘야 될 차례예요. 분위기 좋다예요. 마지막에 어긋날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트럼프 1기 때도 김정은과 세 번째 만날 때 상당히 희망적이었었어요. 마지막談판이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이 그 세 번째 미팅 장소에 참석하려고까지 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망가졌죠. 이번에도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때보다는 지금 엄청나게 큰 사안이죠, 이것은. 네. 그리고 트럼프 자체가 우크라이나전의 종전에 대해서 누누이 언급해왔던 부분이고 이것은 순리예요. 협상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푸틴이 기다리고 있다는 미국의 계획은 북한과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지금 최상목 대행 쪽으로 뭔가 메시지가 강하게 왔다라고 봐요. 왜? 남한도 같이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남한의 의견을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푸틴과 트럼프의 대화에 유리했을까 불리했을까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한테 드려본 겁니다. 우리 한국에 접촉이 있다. 그 접촉의 영향으로 내부에 우리 상층부에서 정치권에서
감을 잡았다 이제.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대응이 나오고 있다. 이제 엊그제부터. 예. 그게 제가 보는 시각입니다. 자, 이게 며칠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부분이죠. 이게 현지 시간으로 2월 5일 기사입니다. 예, 타스 통신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건설적 대화가 진행 중이다. 트럼프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안에 극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요거 하루 이틀 지나서 2, 3월에 만난다는 이야기 나온 거 있고 마지막 안을 기다리고 있다. 요구하고 푸틴이 트럼프한테. 저는 그것이 북한과 관련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하루 이틀 전에 미국 쪽에서 우리 쪽에 타진을 했다. 아니면 요구를 했다. 너희들 통일시켜주겠다는 거야. 이거예요 지금. 물론 그 근간에는 뭐가 깔렸습니까? 미국의 이해관계죠. 그래서 제가 몇 차례 걸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세상의 흐름은 미국의 아주 드물게도 근대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미국의 이해관계와 우리 남한의 이 엘리트 계층 말고 우리 민초들, 민중,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그래서 큰 게 바뀌는 것이다. 거기에 저항했던 윤석열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휩쓸려 가게 돼 있다. 지금 저항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국민들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했다. 각성하게 하는 효과를 했다. 만들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이 마중물 역할을 했다. 결과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자, 이게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슬라이드를 넣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다르다는 거죠. 실제 뜯어보면은 하루하루가 엄청나게 다르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이시바는 지금 미국한테 꼼짝을 못합니다. 일본은 우리를 부리려고 했죠. 한미일 상호방 군사 동맹을 맺어서 아시아에서는 미국을 대신하는 두목 노릇을 하려고 했죠. 한국을 그 밑에 두고. 그리고 북한이라는 공동의 적을 삼아서 그런 구도를 일단 형성을 하고 미국의 뜻에 따라서 중국과 척을 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했어요. 양수겸장인 거죠. 자, 그러면은 일단 일본은 남북을 계속 남북 분단을 고착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혜택을 볼 수 있고요. 거기에 윤석열이 부하내동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미국이 점점 쇠퇴하게 되면은 대만 문제를 가지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계속 줄타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중국에 가서 붙을 그런 요량으로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네, 윤석열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윤석열이 지금 일본에 꼬북 노릇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작년 후반기에 웬걸 바이든이 갑자기 한미일 군사동맹권을 파묻었죠. 그래서 기시다가 급거 예정에도 없게 급거 한국을 방문했고 또 트럼프가 당선이 됩니다. 미국에서. 그들은 다 상관이 있는 거죠. 서로 간에. 자, 저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국내 정치 상황을 다 떠나서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한번 볼까요, 이야기를.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트럼프가 오늘 이시바를 이제 불러들인 상태에서, 근데 이시바는 지금 정치적으로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무너진 상태예요. 미국이 자민당을 지지해주지 않으면은 일본은 혼란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어요. 대체 세력한테 힘을 실어준다. 일본의 여론이 순리에 따라 움직일 수 있게 다 오픈해버린다. 이런 일본은 혼란이에요. 자, 그것을 지금 세워주고 있거든요. 그럼 미국의 판단이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는 미국의 이해의 기준에서 볼 때 이시바 시기를 우리가 부목을 붙여서 목발을 집게해서라도 세워놔야 되겠다. 자, 한반도에 대해서 강력한 의사 표명을 못하는 거죠. 거기에 혼자 이제 미치광이처럼 날뛴 것이 지금 윤석열인 거죠. 자, 이시바를 만난 기자회견하는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악관 일기 때처럼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 네, 집권 2기도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유지한다. 뭐 한반도의 안전과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핵심은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예요.
자,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바이든이 윤석열 당선되고 한 달 만에 한국을 왔을 때 문재인과 만나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고 왔습니까? 한반도 비핵화가 중요하다. 윤석열 그게 동의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핵 무장해야 된다고 했어요. 선제 공격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안 되면 우리 핵무장 못하게 하면 미국 너 핵무기라도 우리한테 빌려줘야 된다. 미국이 다 거부했죠. 자, 그러다가 그게 한미일 군사 동맹권으로 옮겨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매달린 거죠. 한미일이 힘을 합쳐서 북한을 겨냥한다. 바이든의 뜻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이든의 뜻은 대중국이에요. 근데 그것도 물 건너간 거예요. 완벽하게. 트럼프가 등장하면 북미 총전선언 다시 시작한다. 이번엔 확실하게 한다. 그거를 지사가 몰랐겠습니까? 이시바가 모르겠습니까? 윤석열이 모르겠습니까? 아는 거죠. 그래서 비상계엄이 된 겁니다. 예, 엄청나게 미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이 건을 윤석열 꺼내줄 수가 없어요. 네, 뭐 일단 우리 법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바이든과 트럼프가 뜻을 같이 한다. 미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자, 한반도의 안전과 안정을 위해서. 그건 결과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뒤에는 미국의 이해관계가 있다는 거죠. 미국이 덕이 되는 거죠. 좀 트럼프 행보 보십시오.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가 한반도만을 위해서 미국한테 아무 덕이 없는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과 엮어서 북한도 같이 어떻게 해라, 종전선언을 같이 해라라고 압박을 넣고 있는 거잖아요. 큰 그림을 그려주면서요. 그게 대해서 언론에 보도가 없다는 게 좀 아쉬운 이야기죠. 근데 알고는 있어요. 분위기만 탁 타면 금방 불 붙일 수 있는 수준은 된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계속 지켜보면서. 자, 김정은과 관계 맺을 것 모두의 큰 자산, 모두의 큰 자산이 아닙니다. 큰 덕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산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되는 국가가 누구냐? 중국이에요. 일본도 중장기적으로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엄청나게 위축될 겁니다. 그게 미국이 노리는 거예요. 근데 순간 남북한이 비핵화를 하면서 평화 메시지를 전달한다. 통일된다. 새로운 경제 투자체가 발생한다. 새로운 기술의 포맷을 적용시킨다. 예를 들어서 수소 같은 거. 그것을 여기서 펼친다. 그 큰 명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중국이 그게 반대하지 못하게. 일본은 지금 반대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돼요. 속으로 싫지만. 자, 이런 것들이 다 보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의 과거 기록을 보면 이게 있죠. 대통령실 지금 2023년 1월에 나온 겁니다. 2년 전이죠. 그러니까 자체 핵무장 모든 가능성 열어두겠다. 예, 이거는 이제 2022년 말에 북한 무인기가 용산에 등장을 했을 때 그것을 격추를 못 시켰죠. 그거는 미국이 막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던 거고 흥분했죠. 그러니까 그다음 핵 공동 연습을 한다. 근데 미국이 부인했죠. 미국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비핵화가 중요하다. 윤 대통령 핵무장 가능성이 부정적다. 이렇게 된 겁니다. 부글부글 끓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차하면 중국 가서 붙으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아시안 게임 중국에서 할 때 우리 국무총리가 갔었죠. 거기에. 그러면서 한 20분 정도 미팅을 하면서 시진핑을 한국에 모셔오려고 부서간에 막 말이 엇갈릴 정도로 나왔었죠. 그래서 시진핑이 언짢아했습니다. 우리한테 공격적인 발언까지 했어요. 당시에. 근데 우리 무역 파트너로서 안 중요한 모양이지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때 그걸 다뤘던 내용은 제가 여기 뒤에 찾아서 링크를 끝에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이 보기에 윤석열은 미국과의 관계를 되게 존중하면서 미국이 시킨 대로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와서 내가 당연히 자기를 만나러 가야 될 것처럼 한국으로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언짢아했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리 준비가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그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은 뭔가 어설프다는 것은 모든 부분에서 그래요. 이태원 사고, 잼버리, 또 그가 한 많은 일들,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한 거, 심지어 비상계엄의 실행까지도 보면 어설프죠.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인데 군인들은. 자,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의 뜻과 전혀 반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윤석열은 미국이 힘만 빠지면 우리끼리라도 핵무장하자라는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이러다가 한미일 군사동맹 안에 그게 올라탔는데 바이든이 말해
그것까지 포기해 버렸잖아요. 그때 이미 트럼프가 당선된다는 그림이 그려졌다고 봅니다. 미국의 딥스테이트에서는. 그리고 바이든도 이런 윤석열의 욕구를 계속 눌러왔고 계속 감시 감독을 해왔지요. 남한이 북한을 찝쩍거리지 못하게. 무인기 용산 상공 날라왔을 때 격추도 못 시키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자, 그러다가 옮겨 탄 한미일, 거기에서는 일본과의 되게 돈독해지는 관계가 있었어요. 수직 관계가 됐었죠. 그것까지 물 건너가니까 트럼프 당선이 이제 트럼프의 등장이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였다고 봅니다. 비상경. 다시 한번 그때 담대한 구상을 보면 이건 당연히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미국이 북한과의 종전선언을 했을 때 남한이 해줘야 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북한이 핵 포기를 선언만 하더라도 확인 없이,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확인 없이. 그리고 그때도 또 인정했잖아요. 우리는 저기 핵 확산 방지 조약에서 탈퇴하지 않는다. 즉 나는 남한은 핵무장하지 않는다는 걸 약속을 이미 해놓고 또 그런 소리를 했죠. 몇 달 있다가. 네,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윤석열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말이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사건이 거듭될 때마다 이 친구가 지금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되고 있구나.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고 국내에서는 국민들에 의해서 고립됐죠. 남은 선택은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세상의 흐름이 거기다가 또 더군다나 등을 지기까지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게 미국이 원한다는 겁니다. 핵을 완전히 폐기했다는 확인도 없이 어떻게 다 도와주냐. 갖다 퍼주기식인데. 그걸 약속했잖아요. 그게 미국이 요구한 것이라는 겁니다. 즉 북미 간의 종전선언을 하고 뭔가 결과물을 도출할 때 최근에 미국이 이렇게 했잖아요. 북한의 핵 무장 국가로서의 핵 보유 국가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럼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압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즉 그는 우리와 파트너다, 대상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회담을 맺으면은, 협정을 맺으면 그걸 존중한다, 서로 간에. 그런 파트너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핵 폐기 확인하지만 않더라도 깡패 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더라도 인정해준다. 북한의 입장은 올라갔고 미국의 입장은 낮춰진 거예요. 그 낮춰진 입장을 한국 보고 받아들이라고 했고 윤석열이 받아들이겠다고 한 거잖아요. 자, 시간이 많이 없는 거예요. 자, 핵 폐기를 확인하는데, 핵 폐기를 하는데, 그리고 그걸 확인하는데 수년이 걸릴 수 있고 그 안에 수많은 정치적인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북미 종전선언만 하면 그냥 지원해 주겠다, 이 이야기예요. 이걸 요구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푸틴의 답을 주기 위해서 젤렌스키를 미국에 불러들이는 것처럼 지금의 트럼프는 우리 정부한테 이런 요구를 다시 한번 확인했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미국의 의도, 그리고 푸틴과 트럼프 사이에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국내에 그대로 전해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들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때 담대한 구상을 하고 미국에서 이런 것을 체근을 했어요. 통일부하고 외교부가 태스크포스 팀 같은 걸 만들었어요. 담대한 구상을 실행하기 위해서. 즉 이때는 바이든이 아주 강하게 북한과의 종전선언을 카드를 만질 때예요. 결국 우크라이나전에서 노드스트림을 폭파하면서 우크라이나전을 계속 끌고 갔지만, 그래서 바로 지금 보이죠? 박진하고 옆에 지금 권영세 그 통일부 장관, 저 뒤에 보니까 조태열 당시에는 외교부 뭐 차관이든지 뭐였든지 뒤에 보이죠? 마스크 끼고 안경 끼고. 네, 이렇게까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 이런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예요. 유엔 대북 제재와 충돌이 되는데 아직 핵이 폐기가 안 됐는데, 그리고 지금 많은 제재를 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북한의 담대한 구상을 실행하기 위해서 도와준다면 유엔 제재와 상충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뭡니까 미국의 이야기는? 그 걱정하지 마라, 그건 내가 해결한다. 패권국의 모습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때보다 훨씬 더 강력하죠. 우크라이나전 종전과 맞물려 있고 푸틴과 러시아와의 화해와 맞물려 있고, 이때보다는 또 몇 년 사이에 훨씬 더 성장한 중국이라는 존재가 있고 또 강력해지는 브릭스라는 존재가 또 등장했단 말이에요. 이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예요. 근데 이때도 이만큼 했다니까요. 그럼 이거보다 훨씬 강한 압박과 약속,
내지는 지침 이런 것들이 우리 정부로 넘어왔을 거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왜? 푸틴이 요구하는 게 지금 그거거든요. 우크라이나전, 중동전, 그리고 북미 종전선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기사가 제가 KFN 얼마 전에도 말이 있었죠. 근데 군인들이 다 군에서 보는 건데 거기에 비상계엄 관련돼서 되게 잘못된 정보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푸틴과 트럼프의 회담에 대해서 저렇게 상세한 내용을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눈에 띈 거 이겁니다. 위에 거 볼까요? 첨단 항공 엔진을 개발해야 하는 이유. 여태 이러지 않았습니다. 미국 무기가 항상 훌륭하고 그들의 무기를 들여오면 칭찬하기 바빴었어요. 국내 방산업체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과물로 받아든 뭐 KF-21이나 개발이나 또 뭐 K9 이런 거는 홍보를 하지만 우리가 과감히 도전해서 미국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거든요. 지금 항공엔진 개발해야 되는 이유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 밑에 거 볼까요? 기동함대 사령부 창설. 여기에 우리 이지스급, 세종급, 정조급 구축함들이 다 배치됐습니다. 뭐 제주죠. 사령부로 이제 그전에 전단에서 사령부로 갔다. 저기 이것은 우리의 그 한국형 항공모함 건조가 지금 건조나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 항공모함이 배치 안 되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러면은 거기에는 이제 대양 함대가 생기는 것이고 그 대양 함대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있어서 동아시아 해군력의 한 축으로서 올라올 거예요. 그걸 일본이 견제한 거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데 아직도 우리를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의 굴레를 못 벗어나게 하네. 그리고 그 기회를 한국에 줘. 이게 미국, 일본이 빡치는 이유입니다. 아베와 기시다가. 문재인이 엄청나게 미운 거죠. 미국을 꼬셔가지고 자기를 싹 발라버렸잖아요. 일본을 발라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판문점까지 가서 김정은을 만나는 그런 희한한 장면을 연출했단 말이에요. 그걸 기시다가 회복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고 그 계기로 삼은 것이 한미일 군사동맹이었죠. 그리고 그 공적으로서는 북한을 삼았던 것이죠. 통일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전개된 것입니다. 예, 그걸 막았었다가 오히려 강력하게 되치기를 당해서 일의 진전이 빨라진 거예요. 자, 기동함대 사령부. 자, 이것은 우리가 한 축을 담당하겠다는 것이고 동중국해, 남중국해 그리고 인도로 이어지는 그 선을 지키는 해군력으로서 우리가 큰 축을 담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빠져나가는 미국의 힘을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자, 그러기니까 그런 해군력은 북한을 대응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북한을 대응하는데 우리가 무슨 항공모함이 필요합니까? 국내 국회의원들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일본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너희는 그걸 왜 필요하니? 심지어 옛날에는 공군력도 필요 없다 그래서 너 육군만 해라. 나머지는 미국과 형님인 일본이 도와줄게. 그죠? 대양해군. 이제 밝혀지는 건 이제 속 시원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문재인 때 우리가 항공모함 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윤석열이 올라오자마자 항공모함 계획 폐기하려고 했죠. 한 4조 원 정도였었어요. 한채 건조하는데 그 돈 가지고 F-35 살려고 했죠. 그 돈으로 땜빵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두 달 만에 계획이 바뀌어요. 항공모함 건조로. 그것도 중형 항모로. 비행기도 F-35가 아니고 KF-21 함재기형으로. 누가 그랬을까요? 누가 불독 같은 윤석열의 뜻을 꺾었을까요? 미국밖에 없는 거예요. 큰 그림이 있다. 그대로 행해라. 자, 내부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한미일 군사동맹에서 너희가 큰 역할을 해라. 이거. 그것도 일본은 얹어놨을 거예요. 일본도 싫어하니까 그것을. 그렇지만 그것은 미국이 밀어서 간 거예요. 물론 해군의 노력과 업계의 강력한 의지가 뒤따랐다고 봅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다음은 기동함대가 만들어지는 건데 대단한 기동함대가 저는 항공모함도 한 척 이상, 두 척 이상 건조할 거라고 봅니다. 예. 해외 기항지,
해외에 배를 모시다 놓을 곳도 분명히 항구도 섭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미얀마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미국과 이야기할 때 보면은 왜냐 제주도는 너무 위험하니까 일본과 중국에 너무 가까우니까 그들의 본토에서 바로 미사일 사정거리에 드니까 자 그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 기동함대 항모전단이 생기게 되면은 그게 따라붙을 잠수함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디젤 잠수함 가지고는 안 돼요. 30노트, 40노트 속도로 따라붙어야 되거든요. 디젤 잠수함 그거 못해요. 디젤 잠수함은 한반도 근해에서는 딱 좋아요. 매복 그다음 공격이거든요. 조용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기동함대를 쫓아다닌다? 그거는 반드시 원자력 공격 잠수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열심히 원자력 잠수함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안 돼요. 그 값비싼 기동함대가 항공모함 데리고 가는데 그것을 잠수함 호일 없이 간다? 말이 안 되거든요. 자,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런 이야기 다 내포되어 있는 것인데 그걸 KFN이 갑자기 어제부터 이런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대북 응징 보복, 킬체인, 삼축 체제 이런 거 이야기하던 방송이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푸틴, 트럼프 이야기까지 거기다가 북한의 김정은 이야기까지 이게 뭐냐 도대체. 변신했다는 겁니다. 계기가 있었겠죠. 그 계기는 미국 쪽에서 푸틴과의 회담에 앞서서 우리한테다가 많은 것을 이야기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그러면 윤석열은 회복되지 못하겠구나라고 국민의힘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런 내용을 말씀드린 게 제가 그랬잖아요. 뒤로 큰 변화가 있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리가 없다. 국민의힘 다음 주 개헌특별위원회 출범 예정. 이것은 뭐냐? 윤석열의 뭐 임기를 단축시켜가지고 헌법을 바꿔서 임기를 단축하자 이런 이야기 꺼낼 수도 있지만 그건 초기에 가능했던 이야기고 여기서는 그거 아니에요. 그냥 내각제 하자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자기들. 심지어 윤석열 극렬 지지자층 10몇 %로 보이는 그 극렬 지지자층이 돌아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궁지에 몰렸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겁니다. 뭔가 계기가 있는 것 같은데 뒤에 크게. 왜냐? 제가 왜 그런 눈치를 이야기를 들었느냐 하면 그 밑에 대왕고래 중단, 사업성 없다. 끝. 산자부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근데 이 발표를 국민의힘한테 하지도 않고 산자부 자체로 발표했어요. 최상목한테는 보고했겠죠. 당연히 대행한테는. 왜 이런 일을 하냐. 각자 도생하는 거잖아요. 지금. 자 그리고 이것도 검찰에서도 김정숙 외유 의혹 무혐의. 어제. 왜 이럴까? 자 오늘 트럼프의 푸틴과의 미팅 가능성 2, 3월 달에 그걸 준비를 위해서 한국 정부가 반드시 미국과 소통했을 것이다. 이제 그거라고 저는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밝혀지는 거예요. 자, 그래 되면은 지금 이제 잠룡들 이야기가 막 나오기 시작한 거잖아요. 며칠 전부터. 저는 민주당이 며칠 더 빨리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보다. 자, 그렇게 보면 국민의힘은 윤석열은 지금 회복되기 힘들구나. 어떤 극우적인 어떤 정강훈 집단이 자꾸 흔들더라도 이거 끝났구나. 그걸 확인한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잠룡들이 이제 들썩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국민의힘 쪽에서는 잠룡이라고 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결국 선거는 기본적으로 불리한 국면에서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지고 나온 게 지금 내각제 개헌안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내용은 내각제일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궁여지책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수많은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건 당연히 알고 있을 겁니다. 후보고 물색하겠죠, 이제. 자, 탄핵 금년 이번 달에 끝나면 4월 달 말이나 5월 초에 되면은 대통령 다시 뽑아야 되잖아요, 선거에서. 그 과정에 푸틴과 트럼프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북한에 대한 이야기 결과물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봐서는. 자, 선거판은 더더욱 불리하죠.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지향했던 노선과는 전혀 다르고 국민의힘 골수 지지층의 성향과는 전혀 다르죠. 북한은 빨갱이고 이재명과 문재인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들은 빨갱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북한에 김정은한테 팔아먹을 놈들이기 때문에 싫다는 거잖아요. 그게 6.25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뿌리부터 뽑아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가끔 드리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당이 와야 될 것 같다.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분화가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또 하나의 의미심장한 사건이 있어요. 지금 하얼빈에서 동계 아시안 게임이 열리는데 거기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가서 시진핑을 만났어요. 자,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선전인가? 거기서 그 1년 전인지 2년 전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가서 만났어요. 이번에 국회의장이 갔는데 한덕수가 갔을 때 되게 분위기 안 좋았다는 말씀 드렸죠. 그때 무리하게 시진핑이 을 한국에 모셔오려고 했고 그것이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시진핑이 확답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의심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을. 그래서 시진핑이 화를 낸 거잖아요. 사실은. 그때 대화 20분. 우원식 갔을 때 분위기가 완전 다릅니다. 그때 저도 화면을 다 봤거든요. 한덕수 갔을 때도. 지금 분위기 완전히 달라요. 시진핑이 상당히 뭐랄까 숨을 죽였어요. 그리고 우원식을 상당히 잘 대접하고 있어요. 대화도 42분간 예상보다 훨씬 길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일단 시간을 오래 해서 진지한 대화가 했다는 부분이 있고 우원식이 문화 개방으로 소통하자 시진핑은 문화 교류 매력적이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지금 중국은 한한령을 하고 있어요. 한한령을 한 5, 6년, 7, 8년 전에 많은 문화계 인사들이 중국 시장이 열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대박 나게 따라서 많은 작업을 하고 투자를 한 데가 있었습니다. 저도 가까운 데서 지켜봤습니다. 그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어요. 그 투자했던 세력들. 한한령 지금도 지속되고 있잖아요. 되게 예민한 부분이에요. 자, 그게 5, 6년 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의 대중문화의 문화적 역량의 차이는 더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중국의 문화적 한계라는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을 매력적이다라고 답을 했다잖아요. 그리고 우원식이 그렇게 예민한 주제인데 문화 개방으로 소통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를 나눈 거죠, 둘이서. 예. 자, 2년 만에 1, 2년 만에 한반도의 위상이 많이 올라갔다. 시진핑이 조심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것은 근데 큰 것은 뭐냐면은 가장 큰 것은 북러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면서 중국이 북한에서 발을 빼게 된 거죠. 밀려난 거죠. 쉽게 이야기해서.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중국은 북한을 공깃돌로 썼거든요. 미국이 대만을 중국에 대한 공깃돌로 쓴 것처럼. 시비 걸 때 대만은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죠. 중국은 북한을 전격적으로 도와주지 않고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해준 다음에 그들의 미국에 대한 가진 적개심을 활용을 해서 호전적인 부분을 극대화시킨 다음에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북한하고 가까이 지내는 거죠. 그죠? 또 중국과 미국 사이 관계가 좋아지면 북한을 두들겨요. 중국은 또 그런 걸 쓰는 거예요. 이 플러스로 마이너스로. 자, 그것을 푸틴이 꿰뚫고 또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북한의 손을 들고 잡아버린 거잖아요. 자, 그런 중요한 배팅을 했기 때문에 밥상을 크게 차려준 거예요. 트럼프한테. 바이든은 그 밥상을 못 받아 먹었죠. 트럼프는 받아야 되죠, 이제. 미국은 더 어려워졌으니까. 근데 그걸 그 밥상을 받는 대가를 이제는 거하게 치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전쟁의 위험은 많이 없어진 거예요. 그게 무엇보다 큰 거예요. 자, 과거에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 봤을 때 이렇게 큰 패권이 다른 패권으로 넘어간다 했을 때 지금 단극화 세상에서 다극화로 바뀐다는 게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보통 큰 전쟁을 거치면서 다극화가 되든 다른 패권으로 넘어가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있었던 큰 전쟁들이 다 그런 거예요. 지금 그거 없이 지나간다는 것만도 대단한 것이에요. 트럼프와 푸틴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거기서 시진핑이 소외됐다. 그 수단으로 사용된 게 지금 한반도다. 한반도도 그 역량을 키워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충분히 그런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해왔고 우리가 버텨왔기 때문에 그 기회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많이 보여준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이 몸을 낮추는 겁니다.
그림을 알고 있다는 거죠. 한반도가 강력해지겠구나. 한반도를 무시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게 바로 왔습니다. 저는 느낌이. 이 대화를 보면서. 한국이 요구하는 건 이제 수용해 줘야 되겠다. 한국을 내가 함부로 만지작거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북한이 떠나갔을 때, 그리고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자, 푸틴한테는 싫은 소리는 못하죠. 중국이 못한 결정을 푸틴이 해준 것이고 김정은이 선택을 해서 받은 거니까. 할 말 없어요. 시진핑. 완전히 당한 거예요. 그 북한을 하나 잃고도 좀 우리랑 관계 개선을 하자라는 신용을 했는데 김정은이 딱 끊었죠. 자기가 방문할 차례인데 중국 안 갔잖아요. 중국에서는 북러 상호방위 조약을 맺은 후에도 고위층을 보내서 시진핑과 김정은 사이에 순회 미팅을 제안을 했지만 김정은이 걷어찼습니다. 자, 그것만 해도 그 정도로 시진핑이 몸을 낮췄는데, 자, 트럼프까지 등장해서 그게 한반도 전체로 번진다? 그러면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이거는 어디까지 확장될지 모르는 거죠. 세계사적 변곡점인데 시진핑이 이런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장이 가가지고 문화개방으로 소통합시다. 이거 저는 내일 당장 우리 문화 관련 주식들 주가 엄청나게 올라야 된다고 봅니다. 중국 시장 열릴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최고 지도자가. 제가 예전에 가까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 말들 다 기록 남겨요. 다 기록 남기고 그 말에 대해서 향후 어떤 진전이 있는지를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보고해요. 그래서 정상들 간의 말이라는 것은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빈말 아니에요. 문화교류 매력적이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럼 6년 동안 왜 막았어 그러면? 야, 이거 그래서 트럼프의 방식이 이런 겁니다. 이런 걸로 제가 문화적인 부분을 건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우리는 미국 문화까지 지금 섭렵을 해서, 미국 문화 섭렵이 아니라 미국 문화까지, 미국 시장에서도 우리 문화 사람은 독보적이에요. 여태 일본이 잠깐 했던 그 수준을 이미 넘어선 지가 오래고요.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요. 인종의 벽을 우리가 다 허물었어요. 인종의 벽을. 이제는 아시아인, 백인 이런 게 없어요. 미국의 젊은 여성들이 한국 남자 만나고 싶어가지고 한국을 오는 상황이에요.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은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수용한다는 거예요 지금. 네. 한국이 이제는 무서워질 수 있게 된다. 특히나 시진핑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뭐 윤석열의 이런 모습을 보고 국격이 떨어진다 했는데 이걸 마무리 잘하면 국격은 더 올라갑니다. 세상에 우리보다 이런 것보다 훨씬 험한 일을 많이 일어나는 경우는 많아요. 일어나지는 않지만 눈 가리고 다 덮어놓은 거죠. 그 덮개를 뚜껑을 열어보면 그 안에 농한 정도, 상한 정도는 엄청나게 격심하죠. 우리는 그걸 파내서 국민들이 밀어내잖아요. 이 자체가 엄청나게 문화적 부담이에요. 그걸 부담으로 느끼면은 앞으로 잘 안 풀리는 나라가 될 거고 시진핑은 부담으로 느껴요. 거기서 환호하는 나라는 희망이 있어요. 국민의 힘이 살아있다는 거니. 국민의힘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돼가지고 민초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살아있다는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력적이다. 예. 경주 에이펙 회의 참석 진지하게 고려 중. 예. 이거는 시진핑 오는 거 아닙니다. 중국 2인자가 오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 말도 마지막 말도 재밌어요. 우원식이 하얼빈에서 항일 유적지 방문. 최근에 하얼빈 영화가 있었고 거기에 뭐 류순 감독인가요? 그러면 예, 안중근이 이제 옥사했던 아니죠. 그래서 형을 받았던. 네. 자, 이거는 뭘 의미하는고 하니 지금 바뀐 한국에서 조만간 원래대로 한일 관계가 원래대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전쟁의 분위기는 없어질 거예요. 또 새로운 틀에서 새로운 형식으로 교류하면서 발전해야 돼요. 자, 그게 푸틴이 무섭다는 겁니다. 자, 푸틴의 속내는 알지만 중국한테 똑같은 기회가 있었고 중국은 차버린 걸 푸틴은 기회로 만들었거든요. 본인의 국가 이해를 위해서, 러시아의 미래를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내심 되게 쓰라리지만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트럼프가 또 북미 종전선언을 한다 그러면 그걸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남북 간이 평화적 통일을 한다는데 핵무기도 없애고 따라오는 거예요. 계속 끌려오는 거예요. 계속 후수가 되는 거예요. 시진핑이.
그게 무섭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통일된 한반도는 중국이 엄청나게 가깝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일본하고 똑같아요. 무역하고 여행하고 왔다 갔다 교류하자는 거잖아요. 우리가 혹시 적으로 삼으면 어떡하나? 내용은 그렇죠. 사실은 제가 봐서는 내용은 그게 아까 기동함대 사령부 창설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제 중국 해군하고 맞서서 다니겠다는 거예요. 일단 친구라는 명목하에. 예, 거기서 얻는 미국의 혜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일본의 소외감은 동시에 얼마나 또 크겠습니까? 그거예요. 어려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눈치를 봐야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미 한국이. 이 시점에 도달했어도 이미 그래요. 그 시진핑의 태도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우원식의 자세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즉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큰 변화의 기미가 며칠 전에 우리나라로 싹 불어왔다. 우원식도 그거 알고 있다 당연히. 네. 자 이런 거 보면은 사실 일본의 이시바는 엄청나게 참혹한 지금 소식을 전해 들은 건데 본인이 혼자 서 있기도 힘들기 때문에 트럼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트럼프가 분명히 알거든요. 아베가 지난번에 왜 한국에다가 시비를 걸어서 한국을 망가뜨리려고 했는지. 우리 망가질 수 있었어요.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으면.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 때 크게 두 개를 해낸 거예요. 하나, 코로나를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확실하게 극복한 모범을 보인 거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일본의 공격을 막아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객관적인 자료를 봤을 때 그렇게 우리가 이겨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온 거잖아요. 일본은 몸이 안달이 났고. 트럼프가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이시바 확실히 다 잡았다고 봅니다. 전혀 해코지 못하게. 그리고 마침 압박을 못 견딘 윤석열이 혼자 열폭을 해가지고 감방에 있다? 이걸 꺼내준다? 뒤집어 털어서? 국민의 법 감정에도 어긋나는데 어떻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서 살아나려고 그런다. 희한한 방법을 다 써가면서 미국이 내정 간섭하지 않는 차원에서 모든 분위기를 제공할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이 평생 감옥에 있게. 네. 그리고 빨리 내부적으로는 민주당의 힘이 기울어지고 거기서 빨리 파트너십이 형성이 돼서 본격적으로 하고 싶어 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나오기 전에 러시아와 미국 간에는 중요한 일은 다 한다. 실제 북한과의 빵빠레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한다.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청사진이 우리한테 건너왔다. 그걸 보고 정부는 정부대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민주당 내의 대권 주자들대로 확 쏟아져 나오는 거죠 지금. 시진핑까지 좌불안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